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이 옷은 2월에 완성한 오디어라는 풀오버인데요. 뜨개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뜨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먼저 완성을 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서 더 늦으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어떻게 떴는지 그 뒷얘기가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오디어라는 풀오버는요, 제 탑다운 니츠라는 도안집에 실려 있어요. 이렇게 8가지 디자인, 8개 맞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은 가장 쉬워요. 그래서 탑다운 처음이신 분들이 시도해 볼 만한 디자인이고, 약간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8가지 탑다운 디자인이 들어있는 도안집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뜬 오디어예요. 두 번째 뜬 오디어. 그리고 탑다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나와 있고요. 준비 과정, 진행 순서, 그리고 뜨면 탑다운의 가장 좋은 점이 입어보면서 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적혀 있고, 가장 쉽게 뜰 수 있는 탑다운 디자인 요것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동 코 줍는 방법도 나와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고, 소매에는 무늬 없고 몸판에만 무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브리오시로 뜨는 건데요. 굉장히 굵은 실로 송글송글하게 뜨는 디자인이라서 완성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벌키한 실이라서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여름 옷이랑도 좀 비슷한데요. 지금 이 디자인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 앞에 중심에 무늬가 들어간 것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도 실려 있고, 이거는 조금 더 가는 실로 뜬 버전. 그다음에 이런 가디건, 숄카라 가디건도 있어요. 이거는 카라에서 시작해서 코 주어서 넥라인이랑 코 만들어서 진행 아래로 뜨는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카라를 먼저 뜨고 진행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몸판과 소매에 다 무늬가 들어가고, 요 무늬가 어느 지점에서 끝날지를 고려해서 뜨는 분이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미스터 C라는 원래 남자용 옷을 떴던 건데 제가 여자용으로 다시 뜬 디자인이에요. 전체 꽈배기가 있어서 조금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디어. 이렇게 8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오디어를 제일 처음에 뜬 건 요 회색 버전인데요. 제가 이 옷을 어떻게 뜨게 됐냐면 2017년쯤에 제가 탑다운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오셨던 분께서 탑다운이 크게 레글런, 요크, 세딘 슬리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크 수업을 할 때 요크는 이렇게 가로로 단을 나눠서 무늬를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윗부분은 레이스를 넣는다든가, 레이스를 넣고 그 다음에 꽈배기 무늬를 넣고 배색 무늬를 넣고 이렇게 단을 분배를 해서 다른 무늬를 여러 가지를 섞어 뜰 수가 있어요 라고 수업 중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근데 나무님도 요크로 배색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네 싶어서 그럼 요크로 배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뜨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이렇게 희끄무레한 배색,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배색을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앞에서 요거를 떴었는데 요 밑에 사슴이 크게 들어가서 오디어라고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나무님은 요크 배색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라고 하신 분은 요즘 자주 만나고 있는 뜨개 친구 중에 한 명인 장부님이었습니다. 그분 덕에 이 옷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떴어서 도안하고 약간 무늬가 달라요. 처음에 이렇게 뜨고 이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뜬 게 이 도안의 이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카롤이라는 실로 떴고, 카롤이라는 실로 떴고요. 두 겹으로 떴어요. 두 겹으로 떴고, 이렇게 시험뜨기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카롤이 사실 막 고급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여러 가지 겨울실, 또 실이 가늘어서 두 겹으로 뜰 수도 있고 세 겹으로도 쓸 수도 있고 활용하기 좋은 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떴을 땐 이 회색 버전을 떴었고, 두 번째는 분홍 밤색 배색으로도 떴었어요. 이 실도 부드럽고 좋은 실인데 지금은 제가 취급하지 않는 실이라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실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실로 뜬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뜬 게 이 버전인데요. 이 버전은 더 파이버 코의 쿰브리아라는 실로 떴어요. 이게 타레 실로 돼 있고 100g에 216m 예요. 요거 한 겹으로 떴고, 바탕실은 제가 다 써버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실 이색 세탈의 바탕실, 요 밤색이라고 하긴 연하고 진한 베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색 세 타레를 샀는데 요거는 한 타레 반 정도 사용했고요. 요거는 세 타레를 다 사용했어요. 이 실이 제가 처음에 이 실을 봤을 때 요 이름이 쿰브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TMI인데요.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스코틀랜드를 갔었어요. 왜 갔냐면 거기 코커마우스라는 곳에서 올페스트를 하거든요. 커다란 뭐라고 해야 되지? 소 같은 가축 키우는 곳에서 하는 페스트거든요. 그래서 벽에 막 소똥 같은 것도 묻어 있고 경매하는 곳이에요. 소나 양, 염소 같은 거 데리고 와서 경매도 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올페스트인데, 그 올페스트 하는 그 코커마우스가 속한 지역 이름이 쿰브리아고요. 제가 그 올페스트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 인터위브라는 잡지 한 귀퉁이에 올페스트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런 걸 하는구나, 나중에 가보고 싶다 했는데, 그 쿰브리아의 레이크 디스트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베아트릭 포터가 노년에 살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년에 살면서 양을 키웠대요. 그분이 그 양 품종이 허드윅이라는 품종이거든요. 되게 까맣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양이 근데 이렇게 옷을 만드는 용도보다는 털이 좀 약간 억세서 카펫이나 지붕 그 속에 넣는 재료로 많이 쓰이는 양인데 그 양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올페스트에 갔다가 그 베아트릭 포터 생가에도 가면 좋겠다 해서 그 스코틀 여행을 계획을 했었던 건데, 코커마우스에서 그 생가가 아니죠. 그 베아트릭 포터가 있었던 곳까지 가는 게 너무 험난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요 실은 마샴이라는 그 마샴 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양 품종이거든요. 털이 굉장히 길고 꼬불꼬불한 양인데요. 사실 그 털이 길고 꼬불꼬불한 양 품종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올페스트에 가면 그런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에 가둬놓고 보여주거든요. 털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뭐 복실복실한 애도 있고 꼬불꼬불한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고 회색 애도 있고 정말 다양한 양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있었던 양 중에 하나가 마샴이라는 양이었어요. 어쨌든
TMI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오디어를 떴었고, 이 쿰브리아라는 지역에 제가 갔었던 추억이 있어서 이 시를 선택한 건 아니고 이 굵기가 적당해서 이 시를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실이 약간 따가운 편이에요. 약간 그 마샴 종이 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알파카만큼 이렇게 좀 저렴한 알파카 실을 사면 그 실에서 그 알파카의 굵은 털이 약간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의 털기가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 카롤도 알파카가 섞여서 굵은 알파카 실은 아닌데 따갑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카롤은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고 요 쿰브리아는 차르르한 느낌이 있어요. 요 카롤에 비해서 같은 털기가 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카롤이 요 쿰브리아보다는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부 그 상태에 따라서 카롤도 굉장히 따갑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 쿰브리아 실을 사용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예민함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서 요 쿰브리아 실 사용하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안이랑 다르게 뜬 부분, 도안은 소매 여기 진동코를 줍고 나서 그 부분을 코줄임을 하면서 이렇게 한 코 배색으로 해서 그 진동코만큼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단색으로 떴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겨드랑이를 저는 코줄임 하지 않고요. 보이시나요? 코줄임 하지 않고 그냥 16코가 이게 한 문이거든요. 16코 그대로 무늬 넣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도 사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코줄임 없이 그냥 일자로 떴어요. 이 디자인이 품에 비해서 소매가 좁은 편이라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가 넓은 소매를 좋아해서 코줄임 없이 그냥 떴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코줄임 대신에 바늘 사이즈를 바꿔 뜨셔도 괜찮아요. 혹시 또 밑으로 갈수록 좁은 소매를 원하시면 여기는 4.5로 뜨고 여기까지 4.5로 뜨고 여기는 4mm, 여기는 3.5mm 이렇게 뜨시면 자연스럽게 폭이 좁아지는 소매를 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배색이고 요 밑에는 배색이 아니잖아요. 그럼 게이지 차이가 생겨요. 대부분은 배색 뜨기를 하면 10cm에 들어가는 코수가 많고 이렇게 메리아스 무늬일 때는 배색보단 코수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색이 끝난 후에 코수를 줄여서 요 배색 무늬 없이 떠지는 부분을 뜨도록 도안에도 적혀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같은 바늘에 촘촘히 떴어요. 바늘 사이즈 자체를 바꾸면 또 너무 오그라들까봐 그렇게 하진 않고 신경 써서 코수를 줄이지 않고 신경 써서 코를 촘촘히 떠서 요 게이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안하고 다르게 뜬 부분은 진동 코를 줄이지 않고 무늬를 넣어서 떴다. 여기 몸판 아래쪽 부분을 촘촘히 떴다. 이게 좀 암만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배색 게이지 따로 단색 게이지 따로 내서 그 게이지 차이를 계산해서 코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색 게이지는 10cm에 24코, 단색 게이지는 10cm에 22코라고 하면 2코 차이잖아요. 그러면 24코를 22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코마다 한 코씩 줄이면 11코가 되겠죠. 24의 반이 12이고 22의 반이 11이니까 12코마다 한 코씩 줄여서 11코를 만드시면 돼요. 이 몸통 코수가 12로 딱 나눠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비율로 코를 줄여서 뜨시면 얼추 이게 품이 맞게 나와요. 정확히 하고 싶으면 그거를 센치를 내가 가슴 둘레를 120이라고 했을 때 120 곱하기 2.4, 120 곱하기 2.2를 해서 그 결과를 나누기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비율로 코수를 줄이셔도 괜찮아요. 몇 대 몇인지 10cm에 들어가는 코수를 비교했을 때 몇 코 차이가 나는지 그럼 그거를 10cm마다 그 코수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색을 하면 편물이 너무 울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와 코가 간격이 뜨는 도중에 너무 촘촘해서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코드를 펼쳐주면서 뜨셔야 돼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코드를 펼쳐주셔야 오그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펼쳐도 어차피 실을 배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코드들이 딸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뜨는 도중에 코드를 펼쳐주면서 뜨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배색하는 방법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뜨는 과정에 잠깐 찍었던 영상들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오디어를 뜨고 있는데요. 탑다운으로 배색을 하면서 이제 몸판 소매 분리를 할 때 이렇게 실이 두 가닥인 상태에서 진동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걸기코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가닥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닥을 동시에 사용해서 진동코를 만들어서 같이 가져가는 게 뜨기에 훨씬 편하거든요. 만약에 손가락 걸기코를 이용한다고 하면 우선 한 가지 색으로 손가락 걸기코를 만들고 다음 코는 두 번째 실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손가락 걸기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했다가 다시 청색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색이 섞이는 게 싫다 그러면 두 가닥의 실을 잡고 이렇게 일반 코 만들듯이 해서 이 두 가닥으로 일반 코 만들듯이 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그러면 두 가닥이 다 사용이 돼서 반대편에서 똑같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어 몸판을 다 뜨고 지금 소매 뜨고 있는 중인데요. 이 타레 실을 감아야 되는데 실을 집에 두고 와서 감지 못하고 집에 가서 물레 없이 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색한 부분이 세탁 전이라 많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여기도 고무단도 많이 울퉁불퉁하고 편물 안쪽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옷을 다 뜨고 세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스팀을 먼저 해보려고요. 제가 스팀 하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시 켜질 않아서 안 찍혔네요. 이게 스팀 후입니다. 아까보다 좀 많이 편편해졌나요? 이게 세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어떻게 나왔는지 보려고 스팀을 먼저 했어요. 지금 스팀하고 입어왔어요. 제가 이 실이 모자랄까봐 옷을 짧게 떴더니 많이 짧네요. 그래서 소매를 다 뜨고 혹시 이 실이 남으면 여기를 풀어서 조금 더 길게 뜰까봐요. 지금은 배꼽이 약간 아래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면 배가 보이는 상태예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어떤 술인지 또 어떤 맛인지 사 먹을 만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영은 광조요라는 도자기 기업에서 소주는 2005년 당시 국내
술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 소주는 쌀을 직접 찍